앞서 우리 확률의 역사에도 배웠지만 이 확률이라는 거는 사실은 과거의 도박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편치는 않은데 다소 그 경우의 수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이벤트들을 흔히 다루는 시장에서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확률을 다루는 수학자들이 도박에 능할까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도박에 능한 게 맞긴 합니다.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 있고 그런 것들이 맞긴 합니다. 실제로 모든 수학자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단순히 도박뿐만이 아니라 도박이라고 표현하지 않을게요. 도박뿐만이 아니라 실제 일상적인 생활과 많은 경우 우리의 많은 삶의 경우들에서 얼마의 확률로 우리가 베팅할 수 있을까? 얼마의 확률이 발생할 수 있는 모습일까? 이런 거를 간단하게나마 계산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이런 이슈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일상적인 삶에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가 아닌 경우 많은 수학자들이 다양한 게임에서 승률 그리고 성공 전략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증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회 같은 실제 학회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실력과 역량, 결과들을 발표하는 내용인데 이런 곳에서도 실제로 새로운 확률 그리고 통계 이론 이런 것들을 발표하면서 학문적으로 발전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금융, 경제, 사회에서도 뉴욕의 월가에서도 수학을 기반으로 한 내용을 잘 알고 다루는 이런 수학자들이 각광을 받는 이유 역시 결국 확률, 그리고 이 확률을 사용하는 통계 이론에 근거한 과학적인 투자, 과학적인 전략,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 말만 믿어, 날 믿어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근거가 확실하고 그리고 명확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전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JP 모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등의 전통적인 증권 투자 회사 이런 데서는 수학자들, 단순히 수학과를 나왔다라는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면 수학자라고 칭하는 것들, 통계학자라고 칭하는 것들은 어떤 학과를 나왔느냐랑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특정 학과 나왔다고 그 잘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이상하디만큼 학과들의 장벽이 굉장히 강합니다. 위기가 됐을 때나 같이 잘 지내는 척하지만 보통은 거의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있어서 그 사람이라는 거는 정말 많은 다양한 잠재력과 다양한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과를 나왔어? A과를 나왔어. 그럼 마치 뭐 수학과를 나왔어. 수학 말고 딴 거는 못 할 거야. 뭐 이렇게 편협하게 보시는 경우 굉장히 많고 굉장히 많죠.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의 백그라운드는 수학, 컴퓨터, 산업공학, 금융공학, 경제학인데 지금은 사실 글로벌 전경대학 내에서 교수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뭐 산업공학과를 가든 수학과를 가든 아니면 그 이외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를 가든 아니 상관없습니다. 꼭 그런 일반적인 학과가 아니더라도 뭐 심리학과를 가든 패션학과를 가든 어디에서나 저는 수학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쓰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실제로 굉장히 복잡한 세계, 복잡하고 어렵고 추상적인 세계를 좀 더 수학적으로 단순화시키고 간략하게 하고 그러한 패턴들을 현실 세계로서 재현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훨씬 더 고도화, 과학화 해서 근거를 만들고 그 근거를 기반으로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 실제 행동, 실제 비즈니스, 실제의 삶, 실제의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들이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수학적으로 그리고 확률적으로 실제로 본인의 역할 충실히 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알파고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제가 얘기하진 않지만 알파고 역시
많은 바둑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에 두었을 때 승률이라는 확률이 얼마나 증가하지? 이걸 다 계산해서 승률이 높은 곳에 바둑알을 두는 겁니다. 이들 역시 확률, 수학을 쓰는 겁니다. 결국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률이라는 도구를 설명해 드리고 소개해 드리지만 사실 이거를 쓸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달린 거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를 조금 잘 활용할 줄 안다면 여러분들이 없던 능력, 좀 더 장제력이 생기고 없던 새로운 능력이 생기는 것 같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확률을 잘 다룬다, 확률을 다루게 되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마치 토르의 망치처럼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까지 내었던 많은 내용은 사실은 일반적인 기초적인 확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확률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내용의 확률 내용은 사실 바로 이 첫 번째 축인 빈도주의 확률을 의미하는 거고 다른 확률의 축은 베이지안이라는 확률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알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모습의 확률은 바로 일반적으로 부르는 확률이라는 것은 보통 빈도주의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두 번째 축인 베이지안 확률이라는 게 별도로 있을까요? 그 내용을 남은 5.1과 5.2에서 설명하려 합니다. 자, 첫 번째 5.1을 보면 제가 제목을 이렇게 출발하고 있죠. 동전이 앞면이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뒷면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확률 입장에선 앞면이 나왔다고?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지. 그 다음 뒷면이 나왔다고? 그 다음 뒷면 나올 확률 2분의 1이지. 이걸 연속적으로 나온 거니까 곱해야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건 팩토리얼 아닙니다. 그냥 4분의 1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동전이면 앞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새로운 찌그러진 동전을 발견했어요. 그 찌그러진 동전에서 앞면이 나올 확률을 봤더니 그거는 10분의 6, 10번 중에 6번이 나와서 제가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 그걸 중심극한 정리로서 증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처럼 만약에 찌그러진 동전이라면 페어하지 않은 동전이라면 앞면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4가 돼서 실제로는 100분의 24, 0.24가 될 겁니다. 위에 건 4분의 1이니까 0.25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은 전부 프리퀀티스트라고도 하는데 프리퀀트 프로바빌리티, 즉 빈도주의 확률, 빈도 기준으로 확률을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 빈도 기준 추정의 기준은 무엇이냐? 앞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는 이러한 사건들, 사건 1과 사건 2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이라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건들, 여러 이벤트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더라도 각 사건들과 이벤트는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사건과 이벤트가 모두 나타날 확률은 전부 곱하기로 계산하면 되는 게 빈도주의 기준으로 확률을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빈도 확률이라는 것은 실제 일어난 과거의 사건 데이터로 예측 데이터가 발생할, 예측 사건이 발생할 그러한 가능성을 알아내는 것인데 만약에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할 때 10번 중에 6번이 나왔으면 10분의 6, 100번 중에 65번이 나왔으면 100분의 65, 이렇게 빈도를 확률로서 생각을 하고, 그런 다음에 앞에 예시처럼 앞면이 나올 확률이 100분의 65네. 그러면 앞면, 그 다음 뒷면이 나올 확률은 100분의 65 곱하기 100분의 35, 뒷면이 나올 확률이죠. 이 두 개의 사건이 서로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각각을 곱해서 실제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는 방식이 바로 빈도주의 기준으로 확률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뭐 그럴듯하죠. 이때까지 해왔던 내용들의 전제이기 때문에 아마 다소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에서 앞면이 나오고 다음에 뒷면이 나온다. 이 사건이 독립이 아니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려면 독립이 않은 사건들이 나올 수가 있나요? 라고 생각을 먼저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처음에 동전을 던졌어요. 너무 높이 던졌어요. 떨어질 때 동전이 찌그러진 거예요. 처음엔 멀쩡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었어요. 너무 심하게 던져서 그 다음에 동전이 찌그러진 거예요. 그랬더니 앞면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로 바뀌고, 그래서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앞에 있는 사건이 뒤에 있는 사건에 영향을 준 거죠. 이런 게 훨씬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이 베이지안 방식으로 추정을 한다는 건 사실 이런 이론적인 이상적인 케이스가 아니라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케이스를 좀 더 현실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나온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가 거의 존재하거나 잘못됐네요. 네, 데이터가 존재하거나 아니면 존재하더라도 시도가 가능한 경우, 즉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하고,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거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걸리거나 그런 사건에서는 빈도주의를 사용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한 게 뭐죠? 반복적인 사건,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실험을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다 얘기했죠.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땐 10번, 100번 실험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험을 많이 할 수가 없고, 그랬더니 데이터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도주의 확률,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이상적으로 앞에까지 했던 얘기는 실험을 얼마든지 반복이 가능할 경우를 가정합니다. 그래서 빈도 확률은 데이터가 존재하거나 많거나 얼마든지 실험이 가능한 경우, 그런 경우에 사용 가능한 건데, 현실적으로 봤을 땐 이런 경우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없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비용이 많이 걸리거나 이럴 때는 기존에 사용했던 방식, 이런 방식으로 확률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확률에서 없다라기보다 계산을 할 수 있긴 한데, 이 방식으로 계산을 했을 경우에 그 정확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계산을 못한다기보다 계산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정확성이 낮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베이지안 추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게 뭐가 있나요 도대체? 한번 봅시다. 만약에 사람의 생명과 같이 생명을 다루는 문제예요. 그냥 확률을 대충 계산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귀중한 것이에요. 아니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갑자기 일어났어요. 갑자기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싱크홀이 생겼어. 그러면 갑자기 싱크홀 생겼는데 이게 저한테 와서 물어볼 건가요? 싱크홀이 발생 확률이 얼마인가요? 이런 거 알 수가 없습니다. 실험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런 거나 아니면 너무 드물어서 기존 데이터조차 없어요. 아까 싱크홀 같은 거 뭐 있긴 하겠지만 너무 드물어서 너무 가끔 나와서 실험을 하기도 어렵고 데이터가 있다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이런 케이스처럼 관찰 비용이 너무나 높아요. 그럼에도 우린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특이한 케이스에서도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베이지안 확률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은 아까 싱크홀처럼 화산 폭발도 가능할 거예요. 제가 나중에 가족들과 함께 이탈리아에 있는 어디 여행을 갈 겁니다. 근데 거기에 활화산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저한테 와서 교수님 거기 화산이 폭발할 확률이 얼마나 알려주시겠어요? 저 모르는데요. 알 수가 없죠. 제가 뭐 수천 년 산 것도 아니고 얘가 과거에 얼마나 폭발 자주 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확률의 곱, 빈도주의 확률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봤던 동전을 한 번 던져서 찌그러졌어요. 그 다음 사건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독립적이지 않은 사건들이 우리 현실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관련이 있는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기존의 확률 정보를 사용해서 새롭게 일어날 확률을 간접적으로 추정을 하고 훨씬 유현하고 현실적인 대부분의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는 많은 사건들을 계산해내야 할 겁니다. 그걸 위해서 베이지안 확률은 어떤 방식을 쓰냐면 새로운 정보가 발생함으로써 기존의 정보와 다른 새로운 사건이 발생한 확률을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어떻게 확률이 바뀌는지 그 관계성을 표현해냈습니다. 단순히 PA 곱하기 PB 이런 형태가 아니라 사건 A와 사건 B의 관련성을 수학적으로 표현해낸 게 바로 베이지안 확률이고 그 수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도 이 식을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식을 외워서 여러분들 계산하세요. 이러려고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드리려고 써놓은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표기식부터 볼게요. 지금 여기에 앞에서 본 건 뭐 PA, PB였는데 지금 뭐 괄호 안에 PA, 바, B 뭐 이런 기호들이 막 처음 보시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밑에 예를부터 먼저 볼 건데 말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표시의 의미는 확률인데 사건 B가 일어난 다음에 그러한 조건일 때 A의 확률이라고 읽습니다. 그럼 얘는 뭘까요? 사건 A가 일어난 다음에 그 조건일 때 B가 발생한 확률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P 이렇게 됩니다. A 바 X라고 하면 X란 사건이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그 다음에 A가 발생할 확률이라고 읽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의미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자, 사건 B가 일어난 다음에 사건 A가 일어나려면 그 확률은 아마도 사건 B가 일어났다는 가정 하에 A가 발생돼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표시가 사건 B가 일어났다는 그
그 확률 하에 B도 A도 동시에 일어나는 그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확률 B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사건 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은 사건 B가 일어났다는 그 전체 확률 하에서 B와 동시에 A가 발생할 확률의 비율로 표기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전부이고, 그런데 P, A와 P, B의 교집합, 이 발생될 이 확률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 자, 왜 A와 B가 같이 일어난 건데 이렇게 씁니까? 라고 하냐면 이거의 뜻은 어떻게 됩니까? P, B, 바 A 곱하기 P, A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A라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 이미 A는 발생했어요. 그런 다음에 A가 발생했다는 가정 하에 그 다음에 B가 발생하는 사건인 겁니다. 그러면 결국 A와 B가 다 발생한 거죠. 그리고 P, A가 발생을 했어요. 그쵸? 그리고 A는 이미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조건 하에 B가 일어나기 때문에 두 개의 사건은 서로 독립인 겁니다. 이미 A가 일어났어요. 이걸 얘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 각각의 확률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은 A가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A가 일어났다는 걸 당연히 가정하고 B가 일어나는 확률에 곱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P, A를 뒤로 빼고 이렇게 묶어서 아래로 표기했습니다. 이게 수식의 다입니다. 다이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B라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일단 B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A라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B가 일어날 사건의 비율인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비수학적으로 정성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A가 일어났다. A가 일어난다는 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정보인 거예요. 기존의 정보. 그래서 이거를 사전 확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앞면이 나타날 확률. 사전 확률이에요. 일반적인 정상적인 동정이라면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이미 알고 있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 확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앞면 말고 뒷면이라고 할게요. 뒷면. 밑에 얘기하겠지만 뒷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뒷면이 나올 확률 A라고 하면 이미 우리는 동전이 정상적이면 뒷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인 거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 확률이라고 하고, 그런데 왜 제가 뒷면을 바꿨냐면 지금 제목하고 매핑하려고 한 건데, 그러면 P, A 바 B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A가 뒷면이고 B를 앞면이라고 하면 앞면이 일어난 다음에 뒷면이 나올 확률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5-1의 제목과 동일하죠. 동전이 앞면이 나오고 다음에 뒷면이 나올 확률인 겁니다. 이거는 사실 동전을 앞면이 나온 건 알고 있지만 내가 실제로 다음에 뒷면이 나오는 건 안 해본 거죠. 그리고 서로 독립이 아닌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후 확률이라고 합니다. 사후 확률. 그리고 그러면 이 PA와 PA 바 B는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 가운데에 있는 PB 그리고 PB 바 A가 뭔지 알아야겠죠? 근데 B라는 거는 이미 이것도 사후 확률이 아니고 사전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PB 증거라고 합니다. B라는 게 앞면이었죠? 앞면이 발생할 확률. 앞면이 발생하려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앞면. 일단 두 번 던졌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앞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뒷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뒷면 나오고 앞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케이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 이렇게 앞면이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에 대한 증거분의 그 중에서 A가 먼저 나오고, 즉 뒷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앞면이 나올 가능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내가 실제로 알고 싶은 사후 확률을 알려면 사전 확률에다가 실제로 특정 사건이 발생할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증거 중에 특정 사건이 발생할 가능도를 곱하면 사후 확률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베이지안 확률입니다. 그리고 이걸 수학적으로 이제는 풀어서 쓰면 사건 B가 발생한 후, 그런 다음에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은 사후죠. 사전적으로 사건 B가 발생하기 전에 사건 A가 발생할 확률, 그리고 이것과 실제 사건 B가 발생할 많은 경우의 수, 그러한 경우에 대한 모든 확률 분의 실제 사건 A가 발생하고 그 기준에서 사건 B가 발생할 확률을 곱하면 사건 B가 발생한 후에 사건 A가 발생된 확률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통상 이걸 통해 많이 드는 예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총알의 총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총알을 한 발만 채웁니다. 그런 다음에 탄창을 삥 돌려요. 랜덤하게. 멈춘 다음에 총을 한 발 툭 쏩니다. 다행히 총을 맞지 않았어요. 실탄이 발사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총을 쐈을 때 내가 총에 맞을 확률은 얼마일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모습 많이 나옵니다. 분명히 한 번 쐈기 때문에 앞에는 실탄이 장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냥 내가 총에 맞을 확률은 6분의 1이었어요. 6개 중 하나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를 이미 당겨서 비어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총을 맞을 확률은 단순히 5개 중에 하나, 5분의 1은 아닐 거예요. 무언가 앞에 있는 사건의 영향을 받아서 달라져야만 할 겁니다. 이런 것들도 예를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아직은 좀 체감되지 않을 건데 뒤에 예시들이 등장합니다. 이 예시들을 느끼면서 베이지안 확률이 왜 필요한지를 좀 더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잠시 이 베이지안 확률 정의에 대해서 용어 정리만 간단히 하고 예시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거 P, A 바 B 라고 쓴 거 있죠? 아니면 이거 P, B 바 A 라고 쓴 거 있죠? 이걸 Conditional Probability, 조건부 확률이라고 합니다. 즉, 특정 사건이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다음 사건이 발생한 확률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표시 기호는 이미 본 것처럼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 조건부 확률 P, A 바 B라는 건 결국
P, B가 일어난 전제 하에서 그 중에서 P, A, B, A와 B가 동시에 발생한 게 결국 B가 일어난 다음에 A가 발생하는 확률인 거죠. 이렇게 표기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 중에서 제가 사실 앞에서는 이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을 이렇게 하나만 설명드렸는데 사실은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렇겠죠. A가 먼저 발생하고 A가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B가 발생할 확률, 그리고 반대로 B가 먼저 발생하고 B가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A가 발생할 확률,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저는 여기서 아래 걸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애초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P, A바 B였죠. 이건 사후 확률, 알고 싶어하는 우리의 목적이고 모르는 정보입니다. 모르는 정보.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정보는 모르는 정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쓸 수가 없던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던 건 이 정보가 아니라 아래의 정보만 알 수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아래식을 썼던 것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PA였습니다. 이건 사전 확률, 영어로 prior라고도 하고, 사건 B, 특정 사건가 발생하기 전에 기존에 그냥 알고 있던 사건 A가 발생한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후 확률, 바로 이걸 얘기하는데 posterior라고도 하고, 사건 B가 발생하기 전이 아니라 발생을 했다면 그걸 반영해서 사건 A가 발생할 확률, 조건부 확률을 의미하고, 이 표현식을 사후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 증거부터 보는 게 낫겠네요. 자, 아래 거 분모 PB, 사건 B가 실제로 발생할 확률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B가 발생할 확률인데, B가 발생한다는 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A가 발생하고 B가 발생하거나 A가 발생하지 않고 B가 발생하거나, 이 두 개의 확률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식은 이 아래 식으로 대체되어 앞으로 계산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PB라고 하는 분모에 있는 식은 증거, evidence라고 합니다.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케이스를 다 더한 확률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건 B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경우의 수에 대한 확률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증거 중에서 분자에 있는 이것은 사건 A가 발생했을 때 사건 B가 발생할 조건부 확률이고, 이걸 가능한 사건, 가능도 또는 likelihood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증거라는 건 실제로 가능도라는 걸 그냥 가능도가 아니라 전체 사건, B가 발생할 전체 사건 중에서 실효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으로 실제 가능도로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베이지안 확률 표현식은 위에선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표시했지만, 실제 정교한 계산을 위해서는 이 P, 증거라는 텀이 이렇게 항이 늘어나서 두 가지 케이스의 합으로 표현돼서 베이지안 확률 표현식은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표현되는 겁니다. 저도 이 식을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이 베이지안 확률이 왜 필요한지, 어떠한 케이스에 쓰는지 그걸 확인하고 A와 B를 무엇으로 정의할지 그것만 알면 이 계산은 수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그냥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이 식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이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제 베이지안 확률을 쓰는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한 번쯤은 여러분들한테 이 식의 의미, 베이지안 확률, 이러한 특이한 상황을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의미를 정의했는지, 이 내용을 얘기하려고 제가 지금 하나를 설명했지만, 이 설명을 정성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다음부터는 이 수식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데이터, 여러분들의 현실을 보고 나는 베이지안 확률을 써야겠다 라고 확인하시는 그 결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뒤부턴 이 식은 외울 필요가 없고 수동적으로 넣으면 되고, 컴퓨터는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이지안 추정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